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앞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기준도 개편하겠다,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원 기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를 내면서 앞으로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판 뉴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앞으로의 복지 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20년 동안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까지 2년 이상이 남아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이것 하나만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을 할 수 있을 때는요, 생계급여 신청자가 소득인정액도 낮고 재산 기준도 다 맞춰서 충분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수급자 선정에서 많이들 탈락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신청하는 분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는요, 일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일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일촌의 직계혈족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속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었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신청을 한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을 경우에 약 18만 가구 정도가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의결을 거쳐서 2021년부터 반영해서 발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현재 부양의무자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을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통계청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했는데 이것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여기에는요, 조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실제 소득을 더욱더 자세히 반영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맞느냐라는 부분은 논란도 있긴 합니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지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은 평균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등부터 그러니까 가장 잘 버는 사람을 1등이라 하고 가장 돈을 못 버는 분을 100등이라고 했을 때 50등 그리고 51등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을 기준 중위소득의 중위값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2018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이 되는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508만 원으로 나옵니다. 약 12.5%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중위소득이 낮은
낮으면 낮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적고 이 중위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계조사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방향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그리고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이 내용에서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어떻게 될지 확인하셔서요. 기존에는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여기에서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겠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서 상병수당이라는 것은요,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을 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이 있는데요. 이 손실을 보상해주는 급여를 상병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는 산재보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치료비 그리고 소득 상실 비용을 휴업급여 형태로 보장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앞으로는 상병수당이 생기게 되면 아파도 일을 하지 못할 때 여기서 나오는 소득 손실,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까요. 상병수당의 도입, 발판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시간이 2년 이상 남아있으니까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틀이 짜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정부의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온전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저소득 가구가 위기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요. 올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에서 4183억으로 크게 증가시켰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나 의료, 주거 이런 형태를 지원해 줌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사태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 요건에 조금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화한다고 해서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쉽게 탈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재산 차감 기준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요. 과거보다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가구수별로 과거보다 61만 원에서 258만 원까지 금융자산 기준을 완화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보다 거의 2배 이상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고 있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포용적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낮추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남은 제도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요. 그만큼 복지제도가 많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대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것이 오롯이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이런 주장에는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